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0.001mg의 과학, 미세무게 측정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가천대학교 브릿지가정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양팔저 보이시죠?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거는 무엇일까요? 요거를 확대한 게 여기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확대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저울은 기원전 이집트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팔저울을 사용해서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반대쪽은 깃털을 올려가지고 죽은 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심장은 깃털보다 가볍다라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장하고 깃털의 무게를 재서 네, 뭐 벌을 주거나 뭐 아니면 어디죠? 네, 좋은 천국이나 이런 데로 보내거나 뭐 그런 다라는 게 그 당시 이집트의 네, 얘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깃털 하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네, 아마 수 밀리그램에서 수 그램 단위의 미세한 무게를 가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램 정도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저울로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깃털의 무게를 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비교했겠죠. 물론 뭐 양팔 저울은 두 개의 무게 차로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어, 미, 기, 그 미세 깃털 같은 가벼운 물체, 미세 무게를 측정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탐구의 목적입니다. 자, 미세 저울이란 밀리그램부터 마이크로그램 또는 나노그램까지 측정 가능한 초정밀 장비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고대 이후부터 17세기가 될 때까지 저울은 무게를 재는 방식의 변화만 있었지 정확한 측량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개발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17세기 후반에 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애를 써왔어요. 그러다가 기술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스프링 저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용수철 저울. 그래서 이 스프링 저울이 발명돼 가지고 예전에는 반드시 추를 통해서 기준이 되는 추를 통해서 무게를 쟀었는데 얘는 새로운 저울로 무게 자체, 물체의 무게 자체로만 무게를 잴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 저울이 생겼던 그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업하고 무역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필수 도구였어요, 상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중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요즘은 약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 같은 걸까요?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가졌었다. 응. 그러다가 20세기에 들면서 이렇게 디지털 저울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 연구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저울은 지금 소수점 여기가 있으면 소수점 아래 네 자리까지 잴 수 있네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서 뭐예요? 높은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가지고 미세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로 네,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전자저울이라고 일명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 원리를 공부해서 측정 원리를 알고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렛대 원리를 활용한 저울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다른 쪽에는 표준 시료를 올려놨다가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 물체 시료로부터 물체의 무게 또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물체는 깃털, 표준 시료는 아주 짧게 자른 종이 조각인데 이제 이게 원래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측정할 수 있는 건 종이 한 장이라면 그거를 가늘게 잘라서 뭐 100등분을 한다든가 1000등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늘게 잘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이 깃털이 수평에 이를 때까지 처음에 깃털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쳐졌지만 여기 종이를 올려놓으면서 깃털의 수평이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측정할 수 있다? 미세 무게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저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측정할 것이 미세 단위니까 오차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먼지라든가 아니면 옆에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또는 바람이 분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무게를 측정할 때 오차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고안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측정한 게 10mg으로 나왔으면 정말 10mg으로 인식하는지를 다른 무게를 알고 있는 다른 장치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검정할 필요가 있어요.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만든 저울이 신뢰 일관성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검정 그래프라고 해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의 재현성 검증. 이거는 누가 어디서 재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 탐구에 적합한, 적절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한 값이랑 똑같은 깃털인데 내가 측정한 거랑 내 친구가 측정한 거랑 다르다. 그러면 이 적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이 측정 기구, 내가 저울을 만들었는데 이게 온도나 습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재료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저울로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여러분이 재료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샘플이 격차가 어떤 샘플 A 샘플과 B 샘플이 있는데 A 샘플과 B 샘플의 무게차가 많이 커요. 그거는 잘 비교할 수 있는데 미 무게차가 별로 없어. 미세해. 자, 그랬을 때도 이 저울이 자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샘플의 무게 차이를 잘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세 무게를 어차피 측정하는 거니까 A의 미세 무게와 B의 미세 무게가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도 그거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세 저울을 제작할 때 체크 사항.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하겠죠. 자, 요게 가장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라 제가 소개를 든다면 얘는 가로대고 얘는 받침점이에요. 그러면 가로대와 받침점에 마찰력이 작아야 여기에 깃털을 올려도 가로대가 아래로 처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겠죠. 자, 이게 마찰이 크면 깃털을 올려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가로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깃털 하나 올려도 꼼짝도 안 하겠죠. 그래서 가로대 무게가 깃털 무게, 다시 말하면 미세 무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가벼워야 된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깃털 무게를 올렸더니 얘가 휘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휘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게 가로대가 무게 중심이 갑자기 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여기가 더 두툼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이 더 두툼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게 중심점이 이 받침점보다 아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깃털을 여기다 올렸을 때 이것이 무게 변화가 깃털에 의해서 여기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가로대의 무게 중심점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 자, 그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되면 요 가로대 끝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를 가로대 끝 있는 쪽에다 놔서 이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까 뭐 5에 있었는데 이게 5.5로 올라갔는지 뭐 이런 식의 위치 변화를 체크해야 되니까 그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 미세 저울은 사람의 호흡이나 아니면 측정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뭐 동생이 막 뛰어가거나 아니면은 동생이 막 이렇게 뭐죠? 부채질을 하고 있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미세 그 시료가 날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손에 땀이나
내 손에 있는 습기 또는 내 손에 있는 땀, 내 손에 있는 기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시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배제할 필요가 있고,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핀셋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표준 시료도 만지시고, 표준 시료를 다룰 때도 핀셋, 그다음에 내가 측정하려는 그 시료를 다룰 때도 핀셋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검정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표준 시료는 우리가 무게를 알잖아요. 무게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저울 위에 표준 시료 하나를 올렸을 때 저울의 눈금 변화, 표준 시료를 두 개 올렸을 때 저울의 위치, 표준 시료 세 개를 넣었을 때 저울의 뭐예요? 위치 이렇게 해 가지고 저울의 위치에 따른 실제 무게 또는 저울의 무게에 따른 뭐죠? 실제 무게, 표준 시료의 무게에 따른 저울의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검정 그래프라고 그러고,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저울이 나타내는 위치와 실제 무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 저울이 5mm 움직였으면 내가 표준 시료를 사용해서 5mm 옮겼을 때 표준 시료의 질량이 얼마였어, 무게가 얼마였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물체, 다시 말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무게를 모르는 물체를 올려놨을 때 그 저울의 눈금이 어느 위치로 갔다 그러면 그때의 무게는 얼마일 것이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치에 따라 저울이 나타내는 위치와 무게에 따라 그린 그래프가 일직선이다. 다시 말하면 직선이다. 그러면 '아 내가 만든 저울이 우수하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검정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저울의 실제 활용 사례. 그래서 이거 뭐 생명과학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과학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산업 및 재료과학에서 반도체라든가 나노 입자, 방막 이럴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탐구 미션으로 부엌에서 쓰는 알루미늄 호일을 가로 세로 3 밀리미터로 잘라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 결과로 제출은 하셔야 되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 댁에 갖고 계신 천연 소금 뭐 이런 거 말고 맛소금이라고 있어요. 되게 가는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톨 또는 여자 머리카락 말고 남자 머리카락 한 올, 또는 민들레가 폈을지 지금 조금 알쏭달쏭한데요. 민들레 우리가 후하고 바람으로 불 날리잖아요. 그중에 홀씨 하나, 그다음에 성경에도 나오는 겨자씨 하나가 굉장히 작은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겨자씨 또는 만약 없으시면 상추씨 그거 하나, 이렇게 이런 아주 작은 미세 무게를 갖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재보시고 네, 저한테는 제가 조건으로 드렸던 결과값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원리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했으니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네,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만드는 과정은 그 미세 저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료도 조사하고 그다음 부모님하고도 상의하셔서 네, 한번 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